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열두 살 손자가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지난 2022년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두뇌에 껴긴 전자제어 장치 ECU 사양서 공개 여부가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강릉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당시 이 사고로 할머니가 몰던 차에 탄 12살 도연군이 숨졌습니다. 유가족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유가족 측은 항소했습니다. 4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사고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제조사 측이 자동차의 두뇌 격인 전자제어 장치 ECU의 핵심 설계 문서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ECU 사양서는 앞선 국가수감정이나 1심 재판에선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제조사 측이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건데 유가족 측은 전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CU 사양서를 분석하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CU 사양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관련되는 부분을 공개를 하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이 결함이 발생하고 급발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고. 제조사 측은 해당 문서는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영업 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개한 일부 문서에 대해서도 뒤늦게 문서 제출 철회를 시도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문제를 지적하며 문서 공개를 호소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과정을 지금 싸우고 있고, 승패소를 떠나서 정말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ECU 사양서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속초 북부권과 고성 남부권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35년 만에 대폭 풀립니다. 군 통신시설 주변 고도 제한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도시개발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일대입니다. 속초 도심은 고층 건물과 대규모 아파트가 가득한 반면 북부권은 대부분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대조를 이룹니다. 이 일대가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으로 묶여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개발이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초시 장사동 왕복 4차선 도로변입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 보시는 것처럼 수십 년째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35년 만에 달라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약 2,916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로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km였던 제한보호구역 범위가 500m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등 4개 마을 450만 제곱미터,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등 188만 제곱미터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속초 북부권의 고도 제한이 전면 해제되면서 공동주택 건립과 도시개발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자체, 지역 사회단체와 정치권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군사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온 성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지만 그것도 또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국방부를 움직이게 했고요. 또 그 주민 여러분들의 그 많은 염원들이 하나로 뜻이 모아져서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게 된 것 같고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노후 주거지역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과 도시재생 사업 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제 북부권에도 속초시의 균형 발전 내지는 새로운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고도 제한의 해제 문제는 단순한 고도 제한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북부권을 옥죄고 있었던 장막의 유리 천정을 뚫고 북부권의 개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시설 보호와 주민 재산권 사이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갈등. 이번 규제 해제가 속초 북부권과 고성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관광 홍보가 새로운 지역 홍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올해 처음 개최한 AI 관광 영상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70여 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선군은 AI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발굴에 이어 행정 업무 지원 시스템까지 구축하며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의 사계절과 주요 관광지가 생성형 AI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드라마와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정선의 매력을 표현한 영상들입니다. 정선군이 지난 5월 처음 개최한 2016 정선여행 AI 영상 광고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모두 175편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당신의 상상 광고가 되다를 슬로건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60초 분량의 정선 관광 광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문가와 내부 심사를 거쳐 모두 9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정선? 네. 정선아, 정선 좋아? 야 정선아, 너 정선 가면 할인돼? 아니. 정선 씨예요? 와, 저 정선 여행 갔었는데 진짜 좋았어요. 정선아. 정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고생의 이야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내며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작품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선군 캐릭터 와와군을 아이돌 그룹으로 재해석한 작품과 외계인의 침공을 정선의 음식과 특산품으로 막아낸다는 독특한 설정의 영상도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영상 광고 공모전 슬로건이 당신의 상상 광고가 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활용해서 정선의 매력을 보여드렸다면 좀 다양하게 저희가 상상으로만 해왔던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서 정선에 있는 매력들이 더 크게 많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 정선군은 AI 활용을 관광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행정 전반으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직자 생성형 AI 공모전을 열어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였습니다. 공직자 공모전 대상은 기획관실 장하웅 주무관이 수상했는데 정선군의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정선의 모습을 표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I는 사실 이제 사실이기보다는 생각하는 미래를 그냥 그려보는 거라서 정선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상상을 해보고 또 현실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군정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정선군은 최근 자체 구축한 AI 기반 행정 업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공 서비스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관광 홍보와 행정 전반의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정선군의 AI 활용 전략이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제천 영월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이 21일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천 영월고속도로는 충북 제천에서 단양군을 거쳐 영월군을 연결하는 총 연장 29.92km 규모로 건설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1조 9,9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 5개 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32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제천에서 영월간 이동 거리는 15.1km, 22.7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도내 각 기초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내세운 춘천시의회 이휘자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 운영 방향을 들어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저를 믿고 이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춘천 시민 여러분과 또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시의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기쁨보다 춘천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최초라는 수식어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일 잘하고 소통 잘하는 그런 의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포용력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시의회 문턱을 낮춰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며 경청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소모적 갈등이 없는 상생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오직 그 시민의 행복과 또 춘천의 발전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일 잘하는 의회를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치를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나 그 소모적인 힘겨루기에서 벗어나서 춘천이 강원도의 중심 도시이자 초인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2대 춘천시 의회의 의석 분포와 그 변화된 지형은 우리 춘천 시민들께서 의회에 그렇게 이제 치우침 없이 균형과 또 성숙한 대화를 주문하시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독주도 또 발목 잡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 춘천과 시민 행복이라는 수레를 함께 끄는 두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구태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생산적인 정책의회로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는지 꼼꼼히 살피고 또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원칙은 지키되 춘천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과감하게 힘을 보태는 품격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12대 춘천시의회 24명의 시의원 모두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또 시민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꼭 필요한 일은 힘을 모으고 잘못된 부분은 원칙 있게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춘천시 의회가 걸어날 새로운 길에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열 원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주권시대위원회 구성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민주권시대위원회는 원주시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과 행정의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기구로 민선국이 원주시 행정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방안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민선국의 주요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시민주권시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소각장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시민주권시대위원회는 민선국이 구자열 시정이 출범하면서 강조해왔던 사항입니다. 원주 지역 도시가스 보급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원주시의회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자 시설 분담금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상향하고 신청 기준도 20필지에서 15필지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분담금도 조정해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과 에너지 복지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흑성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뒤로 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 곳을 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보시고, 당연히 10개를 1, 2년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한 집행부에서도 많이 조율을 해주시고. 원주시는 현재 계류 중인 10개 사업구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기본 설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함안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아라홍련이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분홍빛 연꽃이 끝없이 펼쳐지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연못을 가득 메운 분홍빛 연꽃. 바람결에 흔들리는 꽃잎과 초록 연잎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700년의 시간을 품은 아라홍련이 절정을 맞으면서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는 여름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함안에 꽃이 좋다고 해서 와보니까 진짜 좋아요. 꽃이 너무 활짝 피어 있고 내 마음도 설레이고 그러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연꽃 테마파크에는 전망 데크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까이에서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아라홍련은 오전 시간에 가장 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이른 시간 방문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꽃이 절정을 이루는 7월이면 전국 각지의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이 몰려들며 대표적인 여름 사진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연꽃 테마파크가 작년에 처음 왔는데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 사람들이 사진 찍는 명소로서 너무 사진도 잘 나오고 그래서 올해 또 왔습니다. 아라홍련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특별한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연실을 발화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700여 년 만에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오랜 세월 생명력을 이어온 아라홍련은 역사성과 희소성을 인정받으며 함안을 대표하는 여름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품고 다시 피어난 한 송이 연꽃. 역사와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함안 아라홍련이 올여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철원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김화 화강 쉬리공원 일원에서 화강 다슬기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장에는 대형 수영장 등 물놀이장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3일간 이어지는 야간 공연에는 3, 4단이 참여하는 민관군 화합 행사와 화합 드림가요제 등이 열리며 인기 가수 축하 공연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